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다들 잘 쉬고 계실 텐데 충분하게 충전들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주 준비할 거 잘 할 수 있도록 체력 보충이나 이런 것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매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화랑세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로 끝났는데 양대 지수가요. 보통 이런 시장에는 우리 급등주는 별 그렇게 수익이 안 좋다든지 별로 할 것이 없다든지 그런 시장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빨간 날에는 급등주 매매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점은 매매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했던 우리 트레이딩 종목들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수정 보완할 점을 찾으면서 좀 더 나은 트레이딩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우리가 했던 매매 현황이 대충 이렇게 전개됐었죠. 됐었고, 우리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들은 흥국화재, 한성크린텍, 우진엔텍, 그리고 종배주 두 종목 이닉스와 현대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이닉스가 40% 가까이 수익을 주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매매로 마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져왔던 종목들부터 먼저 보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상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상종목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한성크린텍이 보기보다 조금 아쉬웠던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시가를 15%를 뛰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상가 그저까지 찍어주고 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성크린텍은 목요일날 장 마치던 쯤에 상잘량이 자꾸 작아지면서 마쳤거든요. 거의 뭐 처음에 한 80만주 몇십만주 있다가 장 마감 때는 20만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모습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는 좀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15% 수익도 나름대로 애써서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흐름을 유출을 했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성그린텍은 15% 수익이라도 잘 나온 수익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성그린텍은 뭐 깔끔하게 15.몇 %였죠. 15.0%니까 딱 수익권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아주 깔끔한 수익이었다고 봐요. 그 전날에 잔량이 풀어지는 모습은 안 보여줬다면, 줄어드는 모습은 안 보여줬다면 목요일장이 1등주였기 때문에 제법 조금 그래도 25%나 상가 근처까지 갔을 테지만 그 줄어드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한성크린텍보다는 우진엔텍이 상당히 이제 더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자,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한 3등주인가 4등주로 이게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시가도 보면 6% 정도 6.3%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시가가 6.3% 크게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수익을 이렇게 크게 줘 28%까지 오늘 고점을 보면 28.3%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큰 수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진엔텍이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성크린텍은 조금 아쉬웠지만 우진엔텍이 그나마 28% 정도 수익을 주면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25% 이상 수익은 다 챙겼죠. 그래서 그런 점은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흥국화재는 그 전날의 모습은 참 상당히 좋았고 요즘에 이슈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 나름대로 전날에 상한가 들어갈 때 상당히 모습이 강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이나 어떤 그런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뜬금없는 상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놈도 나름대로는 애를 썼다고는 봐요. 썼다고 보고 시가가 그래도 13%인데 한 번은 치켜 세워주고 한번 찔러주고 죽는 스타일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금요일이라는 그런 성격상 사람들이 수익을 주면 챙겨 싶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온 상종목 세 종목 중에서는 우진엔텍이 가장
좋은 수익을 주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진혜택은 금요일날 매매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효자이기도 하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데이 종목으로서는 코엘 패션과 펀드 그룹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나름대로 변동성도 많았고 조금 특이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매매 방향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빨갛다. 아침에 전부 다 지수가 다 빨개가지고 정말 파란 종목이 없을 정도로 다 빨겠습니다. 이런 날에는 급등주는 수익이 날 구석이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처음부터 잡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역방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밑으로 꺼져 내리는 종목부터 보자 라는 전략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아예 빨간 종목 쳐다보지를 않았고 역방 종목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전략이 금요일날 시장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더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하지 않나 싶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코엘과 펀드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하고 펀드는 당일날 회사 분할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장이 재거래가 됐죠. 펀드는 새로 상장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둘이를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둘 다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진 두 종목은 하나는 급등을 한다든지 하나는 급락을 한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날은 둘 다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을 먼저 선두로 잡아야 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풀팀들한테 먼저 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라 했지만, 이건 관심을 가지고 보더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죠. 땡 하자마자 바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보면 이렇게 바로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려고 해도 할 시간조차도 없게끔 돼버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방향은 역방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가장 당일날에 가장 흐름을 강하게 내려준 종목들은 코엘과 펀드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네들 하이진 아침 시주가 종목은 다른 종목을 했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코엘은 제가 한가에 코어 팀들한테 한가 거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지금 최저가가 보면 마이너스 29.99%예요. 즉 한가까지 타치를 했거든요. 타치를 했는데, 자,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코어 팀들도 빨리 한가에는 잡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다 가격 체크한 거 3,500원 근처, 3,500원 근처에서는 진입이 됐더라고요. 이게 28%대죠. 29%대는 진입을 못했어요. 29%도 호가가 제법 10개 정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포스럽거든요. 거기에 빨리 대응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1% 정도를 좀 더 주고 진입은 되었죠. 그런 상태에서 얘는 등락을 좀 거듭합니다. 거듭하고 상승력을 키워주죠. 22%까지입니까? 수익이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울 거는 어떠한 종목이라도 아침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나타내는 종목은 우리 같은 급등주 트레이더 이것은 굉장히 큰 기회이거든요. 즉 시간이 빠르게 내려오는 종목, 시축을 빠르게 깨고 내려오는 이런 종목은 급등주 다루는 트레이더들한테는 가장 좋은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이라는 거죠.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종목들이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온 종목들은 장마 칠 때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매매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주거든요. 물론 잘하는 트레이더는 이 틈새마다 수익을 챙깁니다. 진입해서 먹고 뭐 이렇게 있지만, 보통 아주 능숙한 트레이더들이 아니면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방
트레이딩 종목에 걸리면. 근데 이런 이 긴 시간에 일축 시간을 단 한 번에 이게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이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뿜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급등주 트레이더에게는 상당한 기회를 주는 종목이라 하죠. 하지만 무섭고 공포스럽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이제 이런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엘은 생각 같아서는 뭐 여기에 시가까지는 한번 찍어주고 마무리를 짓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이유는 또 펀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둘이가 어느 누가 대장기를 확실하게 표시를 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코엘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펀드는 한참 급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었죠. 펀드의 모습을 보면, 예, 펀드는 아예 뭐 시작부터 여기까지 막 떨어져 가지고 출발이 돼버리는 거죠. 아예 여기서부터 시가만 땅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했죠. 둘이서 지금 누가 대장기를 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줘보자. 그래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짐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펀드는 8,300원에 잡았죠. 예, 8,300원. 저가 꼬리를 보면 저가가 8,240원입니다. 8,240원. 8,300원이면 딱 여기거든요. 8,300원. 딱 이 꼬리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아예 이제 손을 안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300원인가 8,400원인가 아마 투트랙을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8,40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8,300원에 마지막으로 타깃을 잡혀줍니다. 그래 놓고 무서운 급등세를 보여주죠. 예. 제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욕심에서는 아쉬워. 제가 뭐 좀 이런 욕심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 좀 많은데 보통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30%가 나왔거든요. 30%가 나왔는데 이 보합을 치고만 딱 올라가 줬으면 제가 볼 때는 60% 이상은 나오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시가를 돌파를 못 하더란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은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는 참 나쁘지 않았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죠. 그래서 서로 코엘을 좀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완만하게. 펀드 이 두 종목을 해가지고 이제 5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방 종목을 잘 선택을 하고 잘 대응을 하면 시장이 빨간 시장에도 충분히 먹을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오늘 지수도 참 뭐 좋고 전체 종목을 보니까 전부 다 빨갛다. 그럼 뭘 해도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파괴력이 있는 친구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다들 빨갈 뿐이에요. 2% 오르고 3% 오르고 뭐 개중엔 한 10% 오르고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아주 강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을 만나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는 차라리 역방 쪽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트레이딩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코엘과 그리고 펀드그룹 이 두 종목에서 뭐 짧은 시간에 50% 나온 것은 우리가 잘 선택을 했고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펀드그룹. 자, 다음 관심 있게 좀 보고 좀 의미 있게 매매가 잘 된 종목 하나는 우진엔텍이었죠. 이 종목은 우리가 전일에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상팀들은 25% 이상 28% 수익이 나왔으니까 챙긴 종목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데이팀들하고 같이 시초가 트레이너 같이 진행을 했던 종목이죠. 우리의 전략은 22,000원과 23,000원 투트랙이었습니다. 23,000원과 22,000원 22,000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22,000원
오늘 시가가 22,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번은 22,000원까지 한번 찍어주고 한번 살짝 찍어주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계산을 잡았는데 내려주진 않았죠. 예, 안 내려주고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은 23,000원 돌파는 이 지점이 첫 번째 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찍어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로 생각해서 두 개의 트랙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가보다는 조금 더 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엄청 빨랐죠. 예. 그래가지고 28%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팀도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고 데이팀도 15% 이상이 나오는 거죠. 22,000원이면 23,000원이면 8.4%입니다. 8.4%. 28%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치상은 거의 20%, 데이팀도 한 20%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준 종목이었죠. 상팀들도 충분히 주었고. 그래서 우진엔텍은 뭐 상팀도 수익을 가져가고 데이팀도 수익을 가져가는 아주 좋은 친구였죠. 자,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봤죠. 우리가 제가 11시 반 정도에 마칠 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23,000원을 봐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3,000원과 22,000원을 다시 트랙을 다시 잡았습니다. 투 트랙을. 23,000원을 살짝 깼죠. 이렇게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시가에 22,500원이나 탁 체킹이 돼주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두 번째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한 18%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중간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죠. 이 중간에는 기다렸죠. 기다렸죠. 원래는 25,000원 기준가로 한번 보려고 24,000원 기준가로 한번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24,000원이 깨지면 우리가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다시 트랙을 다시 잘 잡았죠. 우리가 이 지점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추적만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진엔텍은 상팀들보다 데이팀들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진엔텍 한 종목에 데이팀들은 25에서 28%, 상팀들은 22에서 28%, 그리고 데이팀들은 거의 30% 정도 이상을 챙기는 그런 아주 더블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종목만 해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날에 우진엔텍도 두 개의 트레이딩 합쳐서 50% 나왔고, 그리고 펀드 코엘에서도 한 50% 나왔죠. 오히려 상당히 데이 쪽이 수익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진엔텍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종목은 포스뱅크였죠. 포스뱅크는 당일에 시가가 좀 높았지 않습니까? 시가 9%대였거든요. 9%대여가지고 전일 시간에서도 포스뱅크가 좀 높았죠. 그래서 이놈을 거래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마음은 먹었지만은 금요일날 시장상에 굉장히 여러모로 좀 혼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가 9%를 띄운 놈이 바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이놈은 좀 기다려줄 필요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포스뱅크는 24,000에서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24,000이죠. 딱 여기까지 잡혀져 주고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죠. 24,000원이면 6.1%대입니다. 그게 9%대 출발한 한 3% 정도 빼들어 묶고 이제 들어간 게 되죠. 6%대 들어있는 15.9%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거의 16% 가까이.
수치상으로 보면 한 10%도 되지만은 우리가 느낀 수익은 한 8% 정도로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뱅크도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빨간 시장만 아니었다면 관심을 받을 만한 요건은 충분히 됐거든요. 저는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약간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때 힘이 받는 탄력도 좋았고 나쁘진 않았는데 더 이상 띄워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시가 9%짜리 조금 눌러줄 때 잘 챙겨 들어가서 우리가 8% 가까이, 시간이 짧았잖아요. 여기 9시 반 아닙니까? 여기 9시 반이니까 요 뭐 9시 10분에서 한 2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시간 대비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보수뱅크도 잘 챙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간단하게 챙기는 거니까. 보수뱅크에 있어 우리가 또 타겟을 노린 것은 레이저옵틱이었지 않습니까? 보수뱅크를 한번 쳐먹고 이제 다시 보수뱅크가 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9시 보수뱅크는 9시 30분 전에 우리 했는데 9시 30분쯤 돼가고 있을 때 얘는 벌써 몇 프로대 밀려 있었냐면 마이너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16%대인가 아마 여기서 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레이저옵틱을.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우리는 조금 더 높게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좀 보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요 마이너스 16%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주자. 더 주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13%대 15,000원이면 의미 있는 구간은 되거든요. 그래서 15,000원 구간을 우리가 차라리 타점을 잡읍시다 라고 했죠. 치고 못 올리면, 이것을 못 치고 올라가면 오늘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못 치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니까 치고 올라갔죠. 13%까지 수익은 나왔습니다. 13% 정도까지.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우지넨텍, 뭐 이닉스, 그리고 보스뱅크 이런 식으로 그들의 흐름에 같이 편성을 한 거거든요. 레이저옵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얘는 그냥 오늘 마이너스 21%로 뭐 빠졌지만은 그렇게 죽을 애였어요. 죽을 애였는데 다른 애들이 조금 움직여 주니까 얘도 그 흐름에 편성을 한 거고, 딱 시간 타임이 지금 9시 30분 아닙니까? 여기가 9시 30분인데 보수뱅크 거래 끝나고 나니까 딱 파동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고 있었고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만약 그냥 무시를 해버렸다면 이 돌파하는 시점 우리 들어가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타이밍을. 근데 미리 단가를 잡아놓고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전날 한가 맞고 오늘 버리버리 했지 않습니까? 버리했는데 아주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9시 30분에서 여기까지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13% 가까이 수익 나왔으니까 이게 또 감사하죠. 그럼 레이저하고 보스뱅크 두 개만 간단하게 해도 거기서 또 한 20%라는 수익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방 종목을 참 잘 선택을 했다고 봐요. 또 다른 종목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종목은 이 하잉크 코리아였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이놈은 어제 비운의 한가를 맞았잖아요. 300% 무정이 뭐 나고 아주 호재를 가진 종목인데 오히려 주가는 영 거꾸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놈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빨갛다는 것을 보고 이런 놈들만 주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쭉 지켜보고 있었죠. 하잉크 코리아를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다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완만했어요. 이게 급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시 30분 이 타임 안쪽에는 지금 급한 것들 처리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 종목을. 즉 강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시 넘어서 차라리 이놈은 5천을 돌파할 때 보자.
9시 30분 넘어서 5천을 돌파할 때 보자라고 했죠. 좀 더 주고 하는 게 낫다. 굳이 뭐 껄놈들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5천을 이제 돌파를 하더군요. 하이크 코리아도 12%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천원이면 지금 1.6%네요. 플러스 1.6%. 고가가 몇 프로입니까? 한번 봅시다. 14.8%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1.6%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12%, 13% 가까이 나온 수익을 했죠. 코리아가. 뭐 나쁘지 않았죠. 가만히 보고 추정만 한 종목이니까 이놈이 떨어진 날이 오늘 마이너스 14%대까지 떨어졌거든요.까지. 우리는 거의 15%를 더 주고 들어간 셈이에요. 요 밑에 꼬리를 잡으려고 했다면 이놈을 꼬나보고 있었다면 잡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침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이크 코리아는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 친구였어요. 그러함에도 이 밑에 거는 못 먹더라도 요 위에 거라도 챙겨오자 라는 전략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하이크 코리아는 뭐 욕심 같아서 다 이렇게 꼬리를 잡아서 먹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강하게 지켜봐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아침에 코엘이나 폰드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을 안 했으면 이놈을 했겠죠. 아침에 우진엔텍 바로 뭐 공략 하나 시초가를 안 하고 요놈을 노렸으면.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힘이 약한 친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힘을 내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간 시점이라 이것이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12, 13%라도 안전하게 챙겨 먹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날 좀 아쉬웠던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도 하이크는 뭐 그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국보를 또 제가 놓쳤다고 좀 아쉬워했잖아요. 국보도 아침에 회사분을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침에 요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침에 워낙 떨어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놈까지 체킹을 할 상황이 되진 못했었어요. 이놈도 한 20% 이상 떨어진 건 2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고가가 플러스 23%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고 그랬죠. 종목. 그리고 KIB 플러기 이것도 플러그도 그렇죠. 이놈은 시가에서 한 타임만 눌러주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아침에 또 다른 거 하다가 보니까 이놈 눌러주지도 않고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좀 아쉬웠죠. 아쉬워가지고 뭐 중간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뭐 했는데 3, 4% 정도밖에 수익은 안 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하다 보면 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국보 같은 것은 조금 더 정신을 썼으면 할 수 있지 않았다 싶은데 그러기에는 코엘하고 폰드가 너무 주의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만한 어떤 여유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개만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었죠.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데이는 참 나름대로 아주 큰 수익을 챙긴 금요일 매매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요일 날에는 종배를 잘 안 합니다. 이틀이란 시간을 또 뭐 버티기는 좀 그래서 종배를 잘 안 하는데 좀 우진엔텍을 사실 종배를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였거든요. 좀 망설였는데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종배를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하지를 않았어요. 역시 상가를 가더군요. 그래 좀 맛있긴 하셨습니다만 뭐 크게 미련은 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CCS 상종목 하나 하고 플레이디 상종목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이제 상종목만 보유를 하고 가고 있죠. 종배주를 했으면 우진혜택을 했을 텐데 주말이라 이틀 동안을 가져간다는 건 좀 무리성이 있어서 안 했고 상팀만 가져가는 건데 금요일날 매매 현황을 보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상종목들도 이렇게 상팀들도 나름대로 뭐 수익은 밥값은 다 챙겼고, 또 여기 뭐 데이팀들도 밥값은 다 챙긴, 뭐 상당히 양수겹장으로 다 좋은 금요일이었다고 봐요. 2월달이 사실 좀 1월달 월말부터 2월달 넘어오는 시점이 상당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2월 1월 월말도 좀 힘들었고, 그런데 1일날 2일날 이틀 동안의 거래를 크게 다치지 않고, 목요일날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됐지만은 크게 다치지 않고 챙겼고, 그리고 금요일날에도 무탈하게 큰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2월달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승부를 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일수도 짧은 분들은 월축이 깨져 있기 때문에, 민결 때문에 돈이 되는 시점에서는 빨리빨리 좀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는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을 유지를 해주시고, 손발이 느리고 스킬이 약한 사람들은 종목 수를 줄여가지고 하셔도 돼요. 한두 종목 가지고 승부를 보시고 욕심을 좀 버리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업을 한다든지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또 플레이가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때는 해야 되거든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개미가 엉덩이를 트레이딩을 하면서 엉덩이 뒤로 탁 빼버리면 벌써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우스가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공격적이지 못해요. 공격적이지 못해 자꾸 추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빼지 말라. 엉덩이를 빼지 말고 붙을 때는 과감하게 붙어야 된다. 과감하게 붙어야 된다. 꼭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2월달 매매 임해야 기간도 짧은 기간에 연휴 며칠 빼고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전체적인 계획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싸움을 붙을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집중력 있게, 그리고 비중을 실을 때는 확실하게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말에 충전을 좀 많이 하시고요. 한 주간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잘 쉬고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제였습니다.